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7번 문제를 보기 전에 가역 반응이 뭔지, 비가역 반응이 뭔지 짧게 훑어볼 건데요. 우선 가역 반응이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고,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반응, 역반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과 반응해서 C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화학 반응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의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A와 B는 반응물, C는 생성물이 되겠죠. 역반응은 뭐냐? C라는 물질이 다시 A, B라는 반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비가역 반응은 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역 반응의 예를 봤을 때 질소라는 가스가 산소가스와 만나게 되면은 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입니다. 이때 산화질소가 되는 상태에서 산화질소가 다시 산소가스와 질소가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역반응이 되겠죠. 그러면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한번 읽어볼까요? 2몰의 수소기체가 1몰의 산소기체와 반응을 하면 2몰의 물기체, 지금 뭐겠어요? 수증기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이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 가역 반응과 역반응의 가장 큰 차이는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가 생성물로 갔다,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 쪽으로 갔다.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쓰는 대신 비가역 반응에서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역 반응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갔죠. 그럼 생성물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성물이 다시 갑니다. 그러면 또 이만큼 갑니다. 이만큼 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고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 동적 평형에서는 두 가지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여기서 V는 반응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는 건 뭐예요? 이 물질의 반응 상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속도가 중간에서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물질의 농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정반응이었던 속도고요. 이게 역반응의 속도입니다. 처음에 정반응은 빠르게 시작해서 점점 어느 위치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역반응, 생성물에서부터의 속도는 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한 속도가 되면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것을 바로 동적 평형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응물만 있겠죠. 반응물의 농도만 존재하고요. 생성물의 농도는 없으니까 0이 되겠습니다. 반응물이 빠르게 생성물로 변화하다가 점점 내려가서 일정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요. 생성물도 처음에는 0이었다가 반응물이 반응을 시작하면서 생성물이 빠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점점 가서 일정한 농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의 상태를 동적 평형의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의 농도와 같아지는 것이 동적 평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속도는 같아졌는데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같나요? 같지 않죠? 당연히 다르지만 일정한 농도에서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가겠죠. 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이것을 알고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액체와 기체 사이의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T2는 어떨까요? T2에서의 상태는 물의 액체 상태와 물의 기체 상태의 속도가 같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 T2에서는 물과 수증기의 반응 속도는 같아질 거고요. T2부터 T3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물의 농도와
수증기의 농도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의 문제를 볼게요. X는 물이다. 네, 맞죠? 왜냐면 정반응은 점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죠. 이게 정반응이라고 했어요. 점점점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H2O의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는 T2일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면 1보다 작게 될까요? 증발 속도는 정반응이고요. 응축 속도는 역반응이죠. 현재 보게 되면은 정반응의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볼게요. T3일 때 X의 양은 1.2 n몰보다 작다. 이 n몰보다 작을까요? 아니죠.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D는 틀리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